권혁신. 네. 김민정. 네.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신 공지를 해보시러. 여기에서 본비대원 미팅 썸띵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는 온 국민 방송을 했는데 제가 제안하고 준비해서 그동안에 어제 개국을 했는데 썸띵입니다.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것을 해보기 위해서 썸띵 디퍼런트한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 누군가가 필리버스터를 해보자. 지난번에 필리버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자 제안했는데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원들이 귀찮아했습니다. 지금 박지원 대표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필리버스터는 아닙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동원된 국회의사당에서 하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한국에서도 없었고 세계에서도 없는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든 그르든 효과가 있든 없든 다른 것이다. 썸띵.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썸띵이어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썸띵이 아니라 디퍼런트. 이게 달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국민의당은 정책도 다르고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그 내용도 다르고 퍼포먼스도 애티튜드도 컬처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제3정당 세 번째 정당으로 전락합니다. 달라야 이것이 절체절명의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제일 정확한 말로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 크리에이티비티. 우리가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의 소통 방식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당은 집권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제3당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한때 병원 디자이너라는 별명을 얻은 적이 있어요. 병원을 한 10개쯤 만들었어요. 제가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병원은 저는 뭐 치과의사니까 치과병원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치과병원은 우리나라에 한 2만 개쯤 있습니다. 치과병원. 그때 당시 2만 개 있었는데 2만 개의 병원과 달라야 내 병원은 2만 개 가운데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이 something different 하는 것이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컨셉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하는 정책, 제가 하는 연설, 제가 하는 시, 제가 하는 이 지금 국민의당 사무총장 언제까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전혀 다른 사무총장, 전혀 다른 정치, 전혀 다른 발언, 전혀 다른 그게 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목표가 아니라 이거를 버리는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그것밖에 안 남는 거지. 이것이 없는, 이 크리에이티브가 없는,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는, 디퍼런트하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something different는 어떤 것인가,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한 가지 딱 목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동료 의원 가운데 가장 크리에이티비티가 뛰어난 정치인이 돼. 암기력은 뒤지고.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 스펠링 틀릴지 모르겠네. 내가 영어를. 이거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승질 나니까 내가 되려고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집권을 하려고 그래. 이것이 조금 느끼셨겠지만 뭔가 좀 우리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고 뭔가를 다르게 시도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죠 지금. 우리 당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잖아. 그동안 뭐 홍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팠지만 지금 다른 걸 하고 있죠.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야. 방송국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방식을 가지고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죠. 나도 몰라요. 저게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오늘 국민 방송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 전문가 과정이 어떠한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나도 몰라요. 그것을 여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가를 여는 총론적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강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에게게 요런 조그만 정당에서 여기서 20명도 안 되는 뭐 무슨 하버드 대학생도 아니고 무슨 서울대 학생도 아니고 뭐 여기는 보니까 뭐 나이도 많은 분이 계시고 SNS 별로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거 가지고 뭐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너무 많아요. 여기 너무 많았어요. 지난번에 내 TV에 갔던 분들 한번 손 한번. 이거 손든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기술자 생활하고, 전기기술자 생활하고, 치과의사하고, 기업 만들고,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몰락과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낙선과 수많은 당선과 수많은 과학기술과 수많은 의학 지식과 수많은 문학 지식과 수많은 노동운동과 수많은 사랑의 경험과 그 속에서 느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지금 제가 그걸 다 묶어서 지금 1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느낀 거 내가 시로 써놨어. 잊어먹을까 봐.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1대1.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내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기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다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작다고 내 강연을 이렇게밖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내 운명을 바뀔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우리 치과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요 며칠 사이. 그런데 내가 어제 정말 내가 생각해도 명언을 했어. 우리 그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병원이 안산에 병원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어. 병원이 당연히 제가 없으니까 잘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들에게 있어서 원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가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원에 모시고 오는 분들을 하도 돈을 깎아주니까 우리 실장들과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아유 김영환 의원이 나와봐야 병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꿍시렁거리면서 뒷담화가 많아요. 내 앞에서 못 그래. 내 앞에서 그러면 잘리니까.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원가가 있느냐. 이게 내 소신이에요. 병원에 돈을 안 주고 그냥 무료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병원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내 생각. 그래서 그 사례를 내가 얘기했어요. 사례를. 내가 1988년 15년 만에 치과대학을 졸업해서 삼각지가 노타리가 있었잖아요. 삼각지 다리 밑에 병원 하나를 누가 그냥 줬어요. 하도 안 되니까 그 병원을 전부 해보라고 줬어요. 나는 병원을 진료를 수련을 안 받고 바로 개업을 한 터이라서 유치 반치를 핀셋으로 뽑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신한유전기에서 2,720원짜리 노동자 생활하고 치과의사가 된 순간이니까 핀셋 하나로 전리를 빼면은 3,000원을 받는데 그것이 하루 일당하고 같아요. 짝순이가 나오는 신한유전기라는데 노동자 생활을 했는데 8시간 노동을 했는데 그때 하루 일당이 2,720원인데 내가 의사가 돼서 핀셋으로 그 유치 전리를 된 거니까 다 웃으시는데 그거 하나 뽑으면 3,000원이라니까. 그러던 시절에 상계동에 있는 한자촌에 있는 철거민들이 도시 빈민들이 명동성당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하고만 논의가 돼가지고 그 철거민들을 김수환 주경이 중재하고 해가지고 부천시 고강동이라는데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그 한 100여 분 되는 그 가족들. 근데 그 할머니들이 치아가 엉망이니까, 그 빈민들이니까, 엉망이니까 나보고 천주교 도시민민위원회에서 이렇게 무료로 치료를 해줄 수 없냐고 했어요. 난 그때 운동권이었다가 의사가 된 상황이었는데 병원도 또 잘 안 되니까 다 무료로 틀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무너진 거지. 우리 병원 간호사들 때문에 표현대로는 저것 때문에 원장님 때문에 우리 병원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그 할머니들 때문에 10년을 먹고 살았어요. 내가. 그 고강동에 가 있던 그 할머니들이 며느리들은 강남에 파출부를 나가는데 파출부에 나가 있는 돈 많은 아이들한테 아주 용한 선생님인데 아주 친절하고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스포츠카를 타고 종로에 있는 내 병원에 치료를 받았어요. 아들들은 택시기사가 돼서 운전을 하는데 택시 노조들이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와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이발치료를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주방에 가서 일하는데 광교에 있는 일식집에 주방장들이 우리 병원에 치료받고 그때는 공짜로 해준 병원이었지만 그분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에 환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원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인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대1 하나만 있으면 하나, 그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고, 우리 SNS는 그걸 목표로 합니다. 한 사람을 동지로 만드는 게, 그 한 사람이 우주라니까요. 그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의 위대한 발견은 좋아요. 요거 하나 때문에 페이스북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꼭 누르는 거. 엄청난 걸로 생각하잖아. 그거 좋아요. 요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김영환이 국회가 떨어지니까 할 일 없는가 보다. SNS 지난주에 만났더니 오늘 또 2차로 가서 거기서 또 상당히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우리가? 왜 그 깐니마 다시 가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만난 사람을 또 만나야 돼. 우리 만나 30몇 년 살았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발태해야 돼? 내가 얼마나 유능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문제 해결을 잘하는데 맨날 저렇게 퉁퉁거리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요.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30년이나 사는 그 아내가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만난 아내와 오늘 만난 아내가 싫어하시잖아요. 많은 얘기. 싫어하시는가 보다. 나는 안 싫어하는데 좋아하지. 한 사람을 바꾸고 생각해. 친구 있잖아요, 친구. 야, 맨날 만나면 맨날 할 일도 없고 맨날 커피 먹고 저 끝나고 만나면 맨날 만나는 것 같지만 새롭게 만나요. 자주 만나게 되면 전면적으로 결합해요. 오늘 만났지? 2차 우리 가잖아? 또 새로운 걸 하게 돼. 아직 멀었어. 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만 정말 똘똘 뭉친다면 우리가 내년에 집권당되고 나 나중에 대통령 되겠어. 몰라? 왜 이렇게 비웃는 거야? 아, 될 수 있어. 비웃는 게 아니라 좋아서. 좋아서. 그래서 1대1. 이게 중요해. 내가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지금 굉장히 내 강의 수준을 지금 낮추고 있다는 공하신지 알 모르겠지만 높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기 내가 하는 얘기는 책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연구한 거예요. 저기 미국에 갈 때 공항에 가시면 면세점 있잖아요. 네. 면세점에 가서 나는 그 명품을 산 적이 없어요. 만년필 이거 누가 선물 받으면 이거 몽글랑 나 씻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하나.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거의 패닉 상태야. 훔쳐가지 말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는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 근데 공항 가면 그 면세점을 들려요. 면세점에 가면 전 세계의 명품이 거기 모여 있어요. 세계의 핸드백이 이렇게 많은데 그 뭐죠? 무슨 핸드백이죠? 루비통만 남았어. 세계에 만년필이 그렇게 많은데 몽블랑만 남은 거야. 세계의 향수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샤넬이면 샤넬 하나만 남았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 있어. 상품이 있어요. 상품, 프로덕트라고 상품이 있어. 여기에다 뭐를 붙였어 지금. 붙였는데 이게 명품이야. 여기 샤넬도 있고 몽블랑도 있고 뭐 등등 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명품에다가
명품에서 이걸 피를 뺐을 때 남는 부분 요거다. 명품을 명품으로 만드는 그 무엇? 국민의당이 더불어나 새누리당과 다른 그 무엇? 집권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당의 그 무엇? 내 인생에 이게 뭐냐 이게.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무엇? 내 병원을 명품으로 만드는 무엇? 내 시를 명작으로 만드는 무엇? 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만드는 무엇이 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고, 이것이 우리 모임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가서 10,000원 주고 그렇게 뒤풀이 하는 거는요 엄청이 남는잖아요. 한 오늘 100만 원쯤 남는잖아요. 100만 원쯤. 먹는 게 100만 원 남는 게 아니라 나하고 이런 생각과 대화를 나누면서, 왜냐면 나는 6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책 읽고 수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사도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공짜로 드린다니까. 왜? 국민의당. 또 여러분한테 투자를 하고. 저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야. 난 거기 갔다가 안산까지 내려가. 뭐 그때 같이 타고 갔어. 얼마나 내가 병문지 몰라.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병원 가서 이빨을 pu고 와야지. 다 아시니까. 이걸 찾아. 그래서 똑같은 걸 하네. 내가 그 정치인들 하는데 절망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아무 의미도 감동도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 싫어하는. 내가 국회의회에 가면은 나도 가기 싫으니까 국민들은 그걸 볼 리가 없어. 의총에 가면은 발언을 하는데 주장하는 거 있잖아. 오늘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난 이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가면 되는데 서론부터 본론, 중론 해가 결론까지 이걸 다 한 논문을 써. 논문을 한 1분이면 될 일을 10분, 20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30분짜리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안 보잖아요. 짧아야 되잖아요. 시가 돼야 되잖아요. 죽을 때 소설 쓰다 죽는 사람 있어요? 꽥 하고 죽지. 제일 많이 하는 꽥 하고 죽는 거. 내가 어디서 얘기했어? 내가 여기 자원봉사자 어제 앉혀놓고 내가 얘기했어. 그분들이 상담사가 됐대요. 상담사. 그래서 오늘 당직을 줬어요. 그리고 월급 무기직 자원봉사 하시다가 직원이 됐어. 우리 당직 3명이. 그분들이 나한테 얘기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 상담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내가 뭐 짧은 순간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정말 명언이야. 왜 나는 이렇게 명언만 하는 거야? 명언을 했어요. 진짜 저 세 분한테 한번 나가다 물어. 어제 그 김영환이한테 뭐 얘기 들었는데 뭐 어떻게 좋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장난삼아서 물어. 감동 받았죠. 여기저기 이제 정식 직원을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먹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을 거로 나는 확신합니다만
리터러시라는 거. 리터러시.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자기밖에 없지만. 이 리터러시를 갖춰요. 난 조금만 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뭐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하는 건가. 이거는 자기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소량형. 예. 자기 글 많이 쓰니까 이게 리터러시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간이 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민주당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 출마 선언했잖아. 그날 40분 연설했어요. 40분. 유튜브에 가면 다 있어요. 그 사람. 있는데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단어 한자가 틀리지 않았어요. 프롬프트? 원고? 당연히 없죠. 왜 리터러시가 되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편의 시를 썼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어떤 단어를 기억하니까 연상이 다 되는 거예요. 상상력의 그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네이션이 착착착착 단어를 집어넣게 된다. 지난번에 수도권 우리 후보들 수정식 하는 날 불컷해서 올라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 연설이에요. 올라갈 때 무슨 얘기할지 모르고 올라갔어요. 나 아까 여기 와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고 한 것은 올라갔습니다만 8분 정도 연설했는데 하나 틀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나갈 때 1597년 10월 25일인데 1597년을 1897년을 했다가 1800 하다가 1500으로 바꾼 거 말고는 하나 더 틀린 게 없어요. 이거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요. 그러니까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말과 글을 다루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로 사람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영국에 가면은 영국에 저기가 있었어요. 케임브리지에 갔는데 지도 보시면 영국의 스코틀랜드까지 가지는 않고 그 중간에 가다 보면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고장이 있습니다. 호수가 많은 호수 지방이에요. 윌리엄 워즈워드의 수선화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수선화가 나오는데 윌리엄 워즈워드의 캐빈이 있는 곳이에요. 그 레이크 디스트릭트. 근데 거기에 베아트릭스 포터라는 작가가 묻혀 있어요. 그 베아트릭스 포터는 나도 그때 알았지만 피터 레빗이라는 피터 토끼라는 일러스트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러스트를 써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아주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혼자 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레이크 디스트릭트에 있는 엄청난 땅을 샀어요. 몇십만 평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 땅을 기증했어요. NGO에다가. 그 NGO가 내셔널 트러스트예요. 내셔널 트러스트를 베아트릭스 포터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셔널 트러스트의 그 돈을 기증함으로써 영국이 전통 문화를 아끼는 운동이 가능했고 그것이 전 세계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확산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치과를 만들고 있을 때니까
something different 해야 돼. 2만 개의 치과 가운데 하나 다른 치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가해동의 한옥치과예요. 그때까지는 양의가 들어온 지 120년 동안 한옥에다가 한의원을 차리는 것을 생각했지만 한옥에다가 양의를 도입한다거나 한의원에다 치과를 도입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니까 세계 최초. 오늘 우리가 뒤풀이하는 장소도 한옥치과로 되어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약간 리모델링 한 거지만 가해동 그거는 한옥보존지역 입구에 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묵념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합니다. 일본에 전자회사, 내가 이름 들면 세계적인 전자회사 회장님이 경주 불국사를 보고 유네스코 무슨 위원회인가 봐요. 그럼 우리 병원을 들렸습니다. 일본 가기 전에. 가면서 차례에서 가이드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건축물과 많은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을 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작은 한옥치과가 가장 인상적이에요. 왜? 역발상 때문에. 한옥에다가 치과를 만든다는 생각은 상상력의 크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늘 이명박이 청계천을 만든 것보다 한옥의 치과를 만든 것이 훨씬 더 큰 상상력의 크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청계천이 오래돼서 그걸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복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언제나 있어왔고 언제 할 것인가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지만 한옥에다 치과를 만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하지 않았을 거니까 영발상입니다. 그걸 했는데 치과 의사들이 조롱을 해. 김영환이가 정치하다 보더니 소가 뒷걸음 치다가 깨구리 한 마리 잡았대. 그래서 한옥치과는 성공을 했는데 그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맨날 연속극에 나오고 뭐 우리 한국의 재발견, 한옥의 재발견에 맨날 나오니까 문화관광부 그 도록에 나오니까 유명한 병원이죠.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소음에까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믿질 않아요. something different 저걸 믿질 않아요. 내가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세계 최초라는 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뻥을 쳤어요. 이번에는 현대미술을 첨단의료에다 결합해 보겠다. 현대미술 가운데 실험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모래사장에다가 엄브레라를 꽂는다든지 무슨 제국 위에를 강목으로 돛을 말아서 설치미술이랑 우긴다든지 파리의 에펠탑을 광목으로 해가지고 그걸 설치미술을 내지는 전위예술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도전 정신이 있죠. 파괴하는 거죠. 그림은 캔버스에 그린다는, 그림은 종이에다 그린다는, 그림은 무조건 유화로 그린다는 이 생각을 깨버린 거죠. 백남준이 그렇게 한 거죠.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죠. 도전에서 만들었죠. 크리에이티비티죠. 세계 미술사는 백남준 이전과 백남준 이후가 갈라진 거죠. 백남준 이전에 그림이나 설치미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자나 TV 모니터나 영상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콜럼버스의 단가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 그랬더니 거기 있던 못생긴 디자인학과 교수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컨셉에 대해서
그게 김기영 교수. 이번에 김수민의 문제가 된 김기영 교수. 그래 만났어요. 그때 10수년 전에. 그래서 내가 컨셉을 주고 김기영이 크리에이티브 딜렉터로 붙고 그때 학생이 김수민이야. 대학교 3학년. 그리고 홍익대학교 학생들 디자인 팀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만든 병원이 어제 우리 갔던 병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 병원 놀랍잖아. 놀라운 병원이잖아. 뭐 빛깔나 말만 하겠죠. 당연히 그 병원은 책이 하나밖에 없는 병원. 하나밖에 없어. 가서 딱 보면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병원이 있나? 이거 아닌데. 기업직나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이거 인테리어 언제 끝나는? 인테리어 끝난 지 오래됐네. 바닥은 노출 콘크리트, 천장 노출 배관, 디스코 나이트에 불이 난 걸 그냥 썼어. 그냥. 그리고 칸막이나 아시바. 그 다음에 블라인드는 벽돌 구멍 뚫린 블록을 옆으로 세워. 그 다음에 조명은 산들이가 아니라 용접할 때 쓰는 이동용 등 썼어요. 자원지어하는 병원이죠. 인테리어 비용이 5억 들어가야 되는데 2억이 안 들었죠. 너무나 멋있죠. 10년 됐지만 지금 새병원 같잖아요. 이게 상상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슬라이드 보여주면은 뭐 금방 다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준비 안 돼 있고 말을 그냥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뒤풀이 가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기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자입니다. 여기서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에서 VR과 R을 결합한 것이 AR. 요거 뭔지 알죠? 요게 증강현실. 요것이 요번에 몬스터 그거예요. 응? 포켓몬스터? 응? 포켓몬스터. 몬스터 고가 이 증강현실을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포켓몬고. 지난번에 내가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미래의 기술이라고 얘기해. 우리 지금 저기에 버추얼 리얼리티, 버추얼 믹싱. 네? 내가 이렇게 강연하는 건 지금 리얼리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뭐 여기 다른 것도 갖다 붙이고 하는 그 영상 저기서 봤잖아요. 그건 버추얼 리얼리티잖아요. 네? 아 물론 고개라도 뻗을 이렇게 네. 여기다가 가상현실과 그냥 현실을 같이 결합한 것이 증강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아휴. 이 사람들 데리고 될 수 있나? 주여. 이거야. 문자, 음성, 영상, 동영상, VR. 네? 이렇게 간다 이거야. 네. 정보의 유통 방식이 처음에는 문자로 가다, 문자 없을 때 상형 문자가 있었지만 문자로 가다가 전화가 나오니까 그랬다가 팩스로 나오니까 그림으로 갔다가 거기다 영상으로 갔다가 영상을 막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갔다가 그걸 또 믹싱해가지고 버추얼 리얼리티로 갔다가 증강현실까지 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죠? 요까지는 알 수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중심해야 된다 이게. SNS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예?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걸잖아 지금. 네. 지금 사람들이 말로 잘 안 들어. 그냥 영상을 보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을 해야 된다고. 네. 라디오 방송이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 귀로 듣는 단방향이잖아요. 응? 동영상으로 갖다 는 얘기. 동영상을 우리가 동영상의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튜버라는 말 아세요? 유튜버. 네. 유튜브에 그 글 많이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 갖고 비즈니스도 하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죠? 유튜버.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못 만든다니까요. 잘 못 만들어. 근데 여러분은 동영상을 가진 유튜버가 될 수가 있어. 소량 같은 형은 엄청난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몰라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지만 영상을 알아야 된다. 이거. 영상을 더 보완해야 된다. 전문성을. 여기서는 영상을 여러분이 보완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모셔서 수십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그냥 드리는 거야. 왜? 그거 하셔가지고 국민의당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것만 도와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하고 나면 어느 직장에서 다 뽑아가려고. 어느 직장에서도 저 영상과 저 VR과 저 증강현실을 이해하는 그런 블로그 마케팅, 그 다음에 그런 영상을 이용한 홍보, 마케팅, 이게 다 똑같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둬야 된다. 이제. 편집하는 능력, 보는 능력, 그걸 평가하는 거, 이거 다 배우는 게 필요하다. 문자, 음성, 영상, 동영상, 이거 다 기억할 거 없고, 여기로 갔다, 이거. 여기로 갔어, 지금. 이거 어떻게 간 거냐? 그냥 간 게 아니야. 내가 저 방송국 다닐 때는 이게 없었어, 이게. 이게 천만 대도 안 됐어. 내가 저 방송국 갖고 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실에 막 폼 잡고 할 때 아무리 해도 이게 뭐냐, 이거. 이게 TV 모니터거든. 이것이 인터넷이잖아요. 이것이 컴퓨터 모니터잖아요. 이게 다 하나로 이걸로 갔잖아.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야. 이게 동영상이 되나? 이게 지금 동영상 보내면 버벅거리는데 영화 한 편 다운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지금 시대가 됐으니까 가능하지. 여기에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 반도체 집적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야. 이제 동영상 만들어서 왜 저 영상 쓰레기니 뭐 디지털 쓰레기니 한 말이 없잖아요. 디지털 쓰레기 치고는 무슨 비즈니스가 옛날에 있었어. 영상 지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여기. 그런데 그게 뭐 하는데 필요해? 지금 그 반도체 용량이 뭐 수백 배로 증가해가지고 뭐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반도체 커졌다 이거. 압축 기술, 엠팩이라는 압축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보내서 보내서 받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다음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선 연결해야지 썼었단 말이에요. 응? 와이파이가 다 돼가지고 무선으로 막 공짜로 막 쓰고 있잖아. 그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GPS 여기다 인공위성이 어디나 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인공위성을 통한 그 전송 같은 게 다 가능하고 우리나라 100mbps가 벌써 깔리기 시작하니까 10년이 넘었어. 이게 초고속 통신망의 백본이 다 깔려 있어갖고 아무 문제 없잖아 이거. 이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영상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고 VR에 문제가 없는 거지. 필리버스터 저거 하면은 영상이 얼마나 쌓이는데 그런 컴퓨터 용량도 사야 되고 뭐 그 보내는데 시간 걸리고 사람들 버벅거리고 그게 되겠어요? 200만이 들어왔느니 50만이 들어왔느니 그렇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피아노가 쇼팽이나 베토벤이 무슨 중세나 고대에 태어났으면 없어. 피아노 만들어진 지가 300년도 안 됐어요. 피아노 있으니까 쇼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으니까 지금 영상반도 있고 SNS반도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영상을 하고 뭐 때문에 방송을 하고 뭐 때문에 소통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송국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거는. 네? 우리 당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 방송국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국민하고 소통하니까 쌍방향으로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무슨 직능, 노동, 정책 다 떠들고 하지 마라. 요거 하나 있으면 요걸 다 소통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제. 지금 정치든 인생이든 뭐든지 쓸데없는 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꽉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응? 동남아 박수 한번 쳐. 이거는 수단이에요. 이거는 동영상이나 영상이나 이런 수단이다. 자, 봐봐요. 구글이나 네이버는 검색하는 거예요. 문자를 가지고. 그지? 유튜브는 동영상을 검색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갖다 모아놓는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첫째, 모든 것을 지금 플랫폼으로 하고 가게 차리면 안 돼. 장터를 차려. 가게를 차리는 게 아니라 장터를 차리고 옷가게, 빵가게, 뭐 부동산, 전파산 다 집어넣는 가게를 만들어 놓고 이베이, 알리바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다 플랫폼. 그지? 플랫폼. 우리는 지금 플랫폼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플랫폼을 잡아야 돼. 지금 우리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명만 나오고 딱 동기가 되잖아. 우리의 콘텐츠의 양은 2의 10승대예요. 이 10명이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합치면 2 곱하기 10이 되는 게 아니라 2의 10승배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의 양이, 콘텐츠 양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엄청 커질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소장하고 둘이 만나면 뭐, 너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냐? 나 여기 살았는데 너 사진 잘 그리냐? 나는 그림 잘 그린다. 뭐 나는 이빨 잘 뽑는데 너 뭐 잘하냐? 나 모습 잘 닦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 만나서 막 친해지면 막 이게 못 밟는 회사하고 이빨 뽑는 회사가 합쳐지는 거야. 이게 창고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플랫폼이에요. 인간이 우주 살아온 역사, 기능, 정서, 감각, 인물 다 다르니까 그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전면적으로 결합한다는 건 쇠를 녹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네? 그런데 이 플랫폼 잡아야 되는데 플랫폼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영상 다음에 뭐냐 문자 뭐 영상 이거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제일 큰 거 그게 이야기 스토리 플랫폼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방송에 활용돼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방송국에서 누구를 불러다가 자기 얘기를 시키는 거죠. 이야기를 시키게 하는 거죠. 이야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급을 한 달에 50만 원 내지 100만 원만 받고 우리 저 스토리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우리 결의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 2차 가서 결의해. 네? 술 한잔 먹고 나서 기분이 뽕 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100만 원씩만 줄 테니까 우리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잖아. 플랫폼 가졌어. 이야기 플랫폼. 미친 듯이 만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그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인간 시작 이야기.
이 세계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제일 위대한 게 인간인데 인간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 그건 뭐예요?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 플래톤. 우리의 목표예요. 내가 볼 때는 이야기 플래톤. 이야기 플랫폼을 만드는 정당이 이기는 거예요. 이야기 플랫폼을 만들어서 억울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를 모아놔요. 그 이야기를 모으는 과정이 치유하는 과정. 그것이 모아지는 것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는 것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잘 되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했는데 뭐 이야기 스프레터 하다 보니까 지금 막 감동이 됐어요. 아멘. 지가 감동이 됐어요. 여기 감동이 안 하더라고. 지가 감동이 됐어요. 이야기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 방송은 그게 아니고 내가 장비 다 사줄게. 근데 돈 없지만 어떻게든 과부 무슨 돈을 빌려서 사줘가지고 뭐 하나 아니냐. 주변에 모시고 와야 될 사람들을 모셔다가 저기 앉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어떻게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암이 걸려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그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럼 그냥 찍는 거야 저렇게. 여기 지금 지금 뭐 좋으면 그 사람이 그때 뭐 안 걸렸을 때 사진 하나 뒤에 넣고 그러면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거를 수많은 참담한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기쁨과 눈물과 희로애락의 이야기. 내가 여기 동네에서 그런 사람 얘기를 찍었는데 저기래 6.25 때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형제 셋이 한꺼번에 죽었대. 그때 있었던 심정을 거기다 털어놓으면 그게 이야기. 우리는 모두 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이 있어요. 있죠. 형님도 있죠. 좌절이 있어. 고통이 있어. 절망이 있어. 낙선이 있어. 파산이 있어. 그걸 이야기로 남겨놔야 돼.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소설을 읽었는데 행복한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잘 살다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런 소설이 하나도 없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동안 잘 살다 죽었다는 시가 없어요. 아니 그 위대한 메디슨 카운트의 자리는 왜 거기 그냥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의 거기에 와서 사진 작가가 와가지고 바람을 피다 가느냐. 다리가 아름다워. 다리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기복, 이 절망, 좌절, 고통, 낙선 한 번도 안 하고 육선 칠선한 놈들이지. 그건 인간적으로 그건 존경할 만한 놈들. 나처럼 지가 사가지고 이렇게 낙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 위대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낙선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가 사서 낙선을 하잖아. 왜? 낙선할 때 시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기 내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야, 왜 인간이 좌절과 고통이 없이 성숙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냥 내가 저 파리에 가면은 모네의 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네의 정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리에서 한 시간 거리가 가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을 한 동네가 있어요. 이름이 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모네라는 놈은 80 몇 살까지 살면서 온갖 호의호식을 다 부리고 나중에 친구의 아내까지 복달인지 뭐 연애를 했는지 해가지고 데리고 살았어.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동안 무수한 사랑을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하숙집 딸까지 버림을 받아. 아무도 빈센트 반 고흐를 창녀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훨씬 비싸게 팔립니다. 왜? 빈센트 반 고흐의 고독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그림이 일으키죠. 인간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방송국은 이걸 찾아놨어요. 이거 고통만이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기술이에요. 절대 고통이 없이는 절살난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 이것이 좌절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고 낙선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 이 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고통만이 자기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찾아나가요. 자, 이제 내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국은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거 말고는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O2O 정당을 지향합니다.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거 오프라인이지만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가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이고 오프라인의 귀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오프라인 중요하다는 거. 현대백화점에 온라인과 쇼핑몰에 가 있던 20, 30대들이 밀탑빙수를 먹으러 온다니까요. 롯데백화점에 오목빵을 먹으러 왔다가 다른 물건을 산다. 이걸 집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원이 10만 명이 있지만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 10만 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온라인 필요해요. SNS가 필요해요. 방송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10만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오프라인 만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온라인만 가지면 이런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오프라인의 귀환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말씀을. 처음에 쌍방향이야. 이게 지금 어디 가서든지 뭐 의총이든 뭐든 방송이든 뭐 지 혼자서 떠들면 안 돼요. 이제는 거부감이 생겨요. 내가 오늘 좀 떠들고는 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떠드는 거고 쌍방향이야. 내가 이 쌍방향의 말을 정치권에 처음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 쌍방향. 그랬는데 언론이 이 쌍방향을 그때는 몰라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양방향이라고 썼어요. 양방향하고 쌍방향하고 달라요. 양방향은 이렇게 가는 걸 양방향이에요. 네? 단방향이 요거야. 라디오는 단방향이죠. 매체가 단방향이잖아. 네. 텔레비도 단방향이잖아. 네. 인터넷은 쌍방향이잖아. 네. 그렇죠? 이거 하나 먹는 거죠. 네. 전화도 쌍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런데 양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양쪽으로 가는 거야. 쌍방향은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이거 돼야 된다 이거예요. 쌍방향 교류가 안 되는 부부, 쌍방향 교류가 안 되는 정당,
쌍방향 교류가 안 되는 의총, 쌍방향 교류가 안 되는 회의는 필요 없는. 꽝이야. 그거는 안 돼. 그건 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쌍방향이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쌍방향.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얘기한 거는 두 번째는 O2라는 거예요. O2.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거 투가 투 이게 이거랑 이거잖아. 이거.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야 된다 이게. 네? 뭐라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당이 그렇고 우리 방송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에도 연애에도 가족에도 도정에도 시정에도 다 통과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영상이다. 동영상을 중시해. 동영상으로 간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간다. 여기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도 있고 증강현실도 있고 몬스터 고 이런 거 뭔지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아는 척하면 돼 그냥. 증강현실. 그거는 리얼리티하고 버추얼 리얼리티를 결합한 거예요. 몬스터는 지금 가상 공간에 있는 거지만 속초에 가야 그걸 만날 수 있잖아. 그 속초라는 건 리얼리티고 몬스터가 움직이는 거는 지금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섞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냥 보면 현실만 보이는 거지. 네?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우리 국민의당 전략과 가정의 수준이 증강현실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동영상. 그 다음에 플랫폼이 중요한데 이야기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고통. 정치는 뭐냐? 고통을 찾아 나서는 순례. 시인은 뭐냐? 시인은 고통을 찾아서 나서는 순례. 왜?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나 행복이나 희열이나 기쁨이나 만족이나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 돼.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돼야 이게 팔자가 고쳐지는구나. 팔자를 고칠 수 있겠구나. 만원 내고 뒤풀이 가실 분 손. 장소가 어딘가요? 장소가 그 성신여대. 그냥 거기에요? 예. 뭐 더우시면 안 돼요. 아니요. 더우시면 내밀 서울에서. 사실은 여기보다 거기서 가장 훨씬 효과적이겠죠. 영상도 마이크도 뭐 음식도 화면도 그렇지만 당에서 만나는 의미가 있으면 다음에는 하시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투자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돈이 많이 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이니까 우리가 준비가 부족해서 좀 그렇지만 더 투자할 거예요. 필요하면 어디 외국에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밀리언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주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오케이. 다 데려가지는 않고 삼성을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하는데 한참히 머리를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계 최고의 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맨날 미국 전당대회 가서 뭘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식대로 이거 이야기 플랫폼 같은 거는 아무 데도 들은 적이 없는 정당의 사상을 이런 얘기를 당에서 한 적도 없는
그 이야기 플랫폼을 만드는 정의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거 뭐, 아이고, 나 이거 무식하고, 나 이거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해야 마치겠습니다.